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제시가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에 대해 선 관할권 인정, 후 행정구역 논의를 주장하면서 군산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김제시에 대해 신항만 공유 수면을 관리해온 군산시의 자치권을 침범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익산의 취업박람회가 올해부터 매월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열립니다. 또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에게는 축하금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익산을 떠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직업 때문인데 이 같은 고민을 해소할 수 있게 될지 주목됩니다.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익산시청에만 60명 가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최소 생활을 위한 근로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새만금 방조제에 이어 신항만을 둘러싼 관할권 분쟁이 표면화되면서 또다시 지역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군산시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신항만 공유 수면을 군산이 관할하고 있는데도 김제시가 2호 방조제를 핑계 삼아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첫 소식 모형숙 기자가 전합니다. 7년 전 완공된 신항만 방파제. 군산해수청이 지난 2월 행안부에 행정구역을 결정해달라고 신청한 후 1년여 만인 다음 달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군산시와 김제시는 저마다의 근거를 바탕으로 신항만 방파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신항이 조성되는 공유수면은 120년 동안 점사용 허가를 받아 관할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김제시는 2호 방조제가 김제시 관할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행정구역을 정하더라도 매립지가 만들어질 때마다 다툼은 불보듯 뻔합니다.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10년간 이어졌던 법정 다툼이 신항만 역시 똑같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데에는 김제시가 지난해 전북도를 거치지 않고 행안부에 직접 동서도로 관할권을 신청하면서 지역 갈등 분위기를 재촉발시켰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 내부 개발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그동안 관할권을 주장하지 않았지만 김제시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비난했습니다. 새만금 신항 방파제가 김제시 관할구역이라는 방치도 않은 주장은 곧 새만금 인근 지자체를 공멸시키고 전북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면서 전북도가 나서 관할권 분쟁을 서둘러 해결하지 않으면 범시민위원회를 구성해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새만금 개발청, 전라북도는 김제시의 후한무치한 행위를 금지시키고 지자체 간 관할권 다툼 분쟁을 명확하게 해결하라. 동서도로에 이어 행정구역 다툼이 표면화되고 있는 신항만. 관할권 분쟁이 다시 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가 오는 7월에 지정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사업법과 조세특례 제한법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7월 새만금의 국제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세제 혜택 적용 지역 범위가 새만금 국가산단에서 새만금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새만금청은 기업 투자에 대비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매립 시기를 앞당기고 산업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군산항의 특송화물 전용 통관장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전망인 가운데 군산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세청은 국가 예산 18억 원을 확보해 군산 물류지원센터에 엑스레이 등 설비를 갖추고 오는 10월부터 군산항 통관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군산항의 통관장이 운영돼 해마다 특송화물 650만 건을 처리할 경우 180억 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새로운 일자리도 100개 이상 생길 것으로 예상되며 통관 시간 단축과 물류비 절감으로 소비자와 물류기업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청이 수상태양광 송변전 설비 추진 방안에 대해 한수원에 대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착공식에는 안개 속에 있습니다.
김규현 새만금 개발청장은 어제 새해 기자회견을 열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수상 태양광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 뒤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송변전 설비 공사를 책임진 한국수력원자력 최고위층과 만나 대안을 제시했다며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착공 시기는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나 사실상 정상화로 가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익산시가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열었던 취업 박람회를 올해부터는 매월 한 자리씩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에게는 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을 떠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직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취업 박람회가 앞으로 이런 고민을 해소해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익산의 취업 박람회가 정례화됩니다. 익산시는 올해부터 매월 셋째 주마다 취업 박람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익산 청년시청으로 고정됩니다. 당장 오는 17일 함소화제약과 마더스제약, 기원전자 등 10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50여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비정기적으로 1회에 한해 열렸던 취업 박람회를 올해부터 정례화시킨 것은 청년 취업 활성화와 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겁니다. 그간에는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어디서 하는지도 잘 모르고 매월 같은 주 같은 날짜에 이제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안정화되지 않을까. 익산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직업 문제가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익산 인구는 4,416명이 줄었습니다. 좋은 정치 시민넷이 익산시 인구 변동 원인을 분석한 결과 가족 동반 이주와 주거 환경 등 다양한 원인이 나왔지만 직업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인구가 2,14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익산시는 지역 구직자들의 직업 고민 해결을 위해 연간 12차례의 취업 박람회 외에도 대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청년 취업 잡 콘서트도 수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3억 8천만 원을 들여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에게는 축하금 100만 원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취업한 업체에서 근무를 지속할 경우 6개월 단위로 50만 원씩 2차례 지급이 이뤄집니다. 구직자를 원하는 회사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그 업체들을 이렇게 풀들을 가지고 저희가 컨셉에 맞춰서 좀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직자에게는 일자리 제공을, 지역 기업에게는 인재 연결을 위해 올해부터 익산 청년시청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열리게 된 취업박람회. 직업 문제 때문에 익산을 떠나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머물게 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익산 4대 종교 성지를 탐방하는 다이로운 익산 여행이 체험 콘텐츠를 강화합니다. 올해 4월에 시작하는 다이로운 익산 여행 시즌2는 기존 종교 순례 여행의 승마 체험과 익산 대표 축제 체험, 국가식품 클러스터 견학 등 체육, 문화, 산업, 관광 콘텐츠를 더했습니다. 지난해 다이로운 익산 여행은 9월부터 12월까지 총 20회를 진행해 전국에서 800여 명의 관광객이 익산을 방문했습니다. 익산시는 타 지역 여행사와 협력해 국내 및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익산 서동축제와 군산 시간여행축제가 전라북도 우수지역축제에 선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우수지역축제 38개를 선정해 발표했고 여기에 익산 서동축제와 군산 시간여행축제가 포함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우수지역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조금과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축제 기획 단계부터 종료 후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해 축제 내실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초등학생 휴가, 오는 2029년엔 6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29년 도내 초등학생 수는 5만 3,043명으로 2023년 8만 6,771명보다 38.9%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6년 동안 해마다 평균 5,623명씩 초등학생 수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도내 초등학생 감소율은 경남, 울산,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초등학생 수가 6만 명 아래로 떨어진다는 추계치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교육청이 올해 10대 핵심 과제를 추진합니다.
서교석 도교육감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10대 교육 핵심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전북의 교육의 미래 대전환을 위해 학생 1인당 1스마트 기기 보급, 교실 혁명, 수업 혁신 강화, 기초학력 향상, 교육청 인사제도 전면 개편 등입니다. 특히 농산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 2,400명 규모로 해외 연수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상수도 누수율이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도내 상수도 누수율은 21%로 전년 대비 1.4%포인트 낮아졌지만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5번째로 높았습니다. 이 같은 누수율은 전체 상수관의 40%가량이 노후됐기 때문입니다. 전북도는 내년까지 5천여억 원 규모의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해서 누수율을 15%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일명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데요. 익산시에도 이 같은 초단시간 근로자로 무려 59명이나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가 최소 생활 노동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시간당 9,620원, 전년 대비 5% 인상되며 월급을 기준으로 2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가파르게 오르는 급여와 보험료 등으로 인해 주간 근로시간 14시간 이하의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6만 명이었던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해 기준 156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익산시청에도 이 같은 초단시간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서관 자료실 운영, 금연지도원, 하천 수의감시 요원 등 12개 부서에 모두 59명입니다. 이 가운데 특정 기간에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14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5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아 연차 유급 휴가나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이윤 추구가 주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공공기관, 또 익산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주로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이 고용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책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노동 취약계층인 초단시간 근로자를 위한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울산 동구는 올해부터 2억여 원을 들여 장애인 복지 일자리 근무자 등 54명에 대해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보장했습니다. 익산시는 그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재정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연도의 전체 예산의 0.001% 정도만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전원을 고용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각 근무 지역에 맞는 시간을 배정했고 별도의 시간 축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는 우선 타 시군의 사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근무 형태가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지 과도하게 우리가 줄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이제 검토를 하는 단계예요.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들. 익산시가 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군산시가 지난해 22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2차 전지 소재 8개사, 신재생에너지 1개사, 첨단 소재 분야 3개사 등 총 22개사와 8,200억 원에 투자해 1,200여 명을 고용하는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4월 천보 BLS 착공을 시작으로 2차 전지 소재 관련 기업들은 착공 신고를 완료한 상태이며 올해에는 E&D, 테이펙스 등 나머지 기업들의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는 앞으로 새만금 산업단지에 투자를 계속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880억 원을 들여 농어촌 지역 하수도 시설을 확충합니다. 공공하수 처리장 9곳을 비롯해 농어촌 하수도와 하수관로, 소규모 하수로 등 60여 곳을 대상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북 지역은 지난 2021년 기준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이 91%로 전국 평균인 95%보다 낮습니다. 오는 3월 8일에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설을 맞아 명절 인사 명목으로 이 후보 예방자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금품이나 음식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만 4,343명으로 어제보다 5,000명가량이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1명 줄어든 540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32명 늘어난 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787명으로 어제보다 66명이 줄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주가 721명, 군산 307명, 익산은 243명이 발생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9일 기준 0.96으로 나타났고 사망자는 2명 발생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지난해 도내 취업자 수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늘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고용 동향을 보면 전북 지역 취업자는 96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6,000명, 1.6%가 증가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가 2만 4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농림어업 순입니다. 반면 건설업과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줄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도내 경제활동 인구는 99만 2천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북도가 오는 4월부터 시작되는 영농철에 대비해 농업용수 확보에 나섭니다. 전라북도는 영농철을 앞두고 가뭄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87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를 통해 관정 개발과 저수지 준설, 하천 담수 등을 추진하고 보충 수원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도내 평균 저수율은 54%로 평년의 4분의 3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제, 정읍, 부안에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섬진강댐의 저수율은 18%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한 예비 후보에게 접근해 조력을 대가로 인사권 등을 요구한 선거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 등은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접근해 선거 자금 지원 등을 내세우며 공사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이 예비후보가 지난해 4월 4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지훈입니다. 식품기업이나 농업경영체가 공공기관 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민간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용 플랫폼이 구축됩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과학기술부의 민간 비즈니스 창출 공공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올해 플랫폼이 구축되면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민간 비즈니스 창출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진흥원은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식품 기업 간의 협업 활성화와 창업 지원, 유통 경로 확대 등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교 동창 여성을 살해한 후 미륵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강간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7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익산시 마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후 시신을 미륵산 헬기 착륙장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군산 어청도 해상에서 중국 어선 선원 1명이 실종됐습니다. 선원은 40대 A씨로 지난 9월 오후 11시 40분께 어청도 남서쪽 137km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바다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군산 해경은 중국 수색구조센터로부터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신고 및 협조 요청을 받아 현재 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익산시가 청년 후계농과 후계농업 경영인을 27일까지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청년 후계농은 만 18세에서 39세까지의 독립경영 3년 이하 농업인, 후계농업 경영인은 만 18세에서 49세까지의 독립경영 10년 이하 농업인입니다. 최종으로 선발되면 최대 110만 원의 영농 정착 지원금과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등을 위한 후계농 육성자금을 최대 5억 원 한도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청년 후계농은 농림사업 정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후계농업 경영인은 농촌지원과에 방문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군산시 나운동의 단골 온누리 약국이 올해도 새벽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공공심야약국이 올해도 시행돼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한편 지난해 공공심야약국 이용자는 20대에서 40대가 많았으며 해열, 진통소염제 구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소룡동에 위치한 고깃집 마음고기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저소득 독거노인 30명을 초대해 식사 한 끼를 대접했습니다. 맛있는 고기와 함께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자리였습니다. 익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익산문화원에서 자원봉사자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센터 이사장, 자원봉사 단체장 및 회원 등 100여 명이 자리해 배려와 나눔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1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최고 15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내일 대체로 맑으며 16도까지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최고 3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